자, 오늘의 주제가요.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봉투 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솔깃하실 것 같아요. 김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평생 받는 월급 봉투 있으면 저부터 받고 싶거든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은퇴 설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리고 작가님, PD님,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나서 TV를 시청하고 계실 그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은퇴설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솝우화에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위는 매일 황금을 낳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퇴 설계를 준비하신다면은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황금 알을 낳는 이 보험을 만나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내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예, 나이가 좀 요즘에 은퇴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은퇴는 누구한테나 오는 필연적인, 어째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점점 길어지는 기대 수명. TV 광고에서 뭐 우리 아이는 이제 120살까지 산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광고도 나오잖아요. 네. 보험회사 광고지만은 과연 이렇게 그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60세나 65세 되면은 거의 다 은퇴를 하고 그렇죠. 예, 창업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60세 중후반만 돼도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얘기 좀 많이 드시죠. 공무원들 되게 부러워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은 예가 이미 급여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월급을 2배, 3배 받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은 강제적으로 준비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에는 좀 삶이 남들보다 좀 약하지만은 그 이후의 삶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공무원처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예에 대한 예가 나온 거고요. 네. 네. 그 뭐 대학을 입던 직장인이 퇴직 코앞인데 노후 준비는 직장 다니면 하는 국민연금 전부입니다. 꼭 연금 없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준비하셨어요 하면 국민연금 있잖아 이러시는데, 이거는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동창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물론 호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국민연금 믿고 있으시면 안 되세요. 국민연금 굉장히 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원이 사실 60세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65세에 늘어났고, 저희가 탈 때쯤이면 한 70세나 75세로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또 되게 노후에는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연을 네.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를 네. 하시나. 당장 받는 월급이 가장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연금을 여기 사연 보니까 220만 원 받는다고 보니까 그렇죠. 배가 조금 아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복증 설계 중요한데, 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우리 재무 설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 자산을 8에서 한 12%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 자산 외에 은퇴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재무 관리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 보험이 넣으면 연금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하지만 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은퇴 설계는 반드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있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직장에서 드는 거 이게 공적연금이고요. 직업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업의 형태나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근로자에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가 있고 요렇게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을 버는데 75% 정도가 나와주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퇴 설계는 75%가 나와주게 해줘야 돼요.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내가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적게 낸 사람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 적게 받습니다. 십시일반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퇴직연금, 직장에서 받는 연금 그리고 이 모자란 부분은 개인적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3단 구조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은퇴 설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금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는 분들께 좀 경각심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 개인 연금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저축을 보통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노후를 잘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자산에 속하게 돼요. 단기적인 자금 1년이나 3년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저축은 반드시 연금이 필요한데 이 연금을 준비하실 때도 수많은 상품들이 있고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하기 때문에 그쵸. 어떤 연금을 준비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연금에 대해서 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거를 좀 네.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30년 동안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이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서 은퇴 설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게 잘한 투자, 잘못한 투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저축을 하시는 분들. 목표가 없는 투자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네. 그 실행되는 금액에 목표점이 있어야지만 명확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 있는 투자. 그럼 우리 은퇴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지을지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은퇴 설계를 할 때는 상품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상품이 다양하겠죠. 우리 급한 일이 생기면은 네. 돈을 좀 뺄 수도 있고 좀 여윳돈이 생겼어요. 적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돈이 생겼으면 좀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럼 좀 입출금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죠. 유연할수록 좋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는 돼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은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복리의 비과세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긴급할 때 돈을 찾았으면 빼쓰고 그리고 내가 정사정이 안 좋으면은 좀 정지를 좀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있는 연금들이 시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5%, 4% 보증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보증되는 상품인데 네. 시중에 제가 나 연금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은 추천할 회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 적립 시기에는 매달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달 내는 월 보험료,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저 5%를 보장을 해주고요. 예. 거치하는 기간에는 4%를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5%에다가 네. 납입 끝나고 나서 그냥 둬도 4%를 보증을 네, 해준다고요? 4%를 보장을 해줍니다. 좋네요. 이 두 군데 회사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네. 군데에서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펀드에 들어가는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변액은 펀드가 이렇게 좀 변경할 수도 있고 금리가 막 이렇게 투자 수익률 변경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주식이 좋은 상황이 되면은요 그 수익률 따라갑니다. 그럼 뭐 10%, 20%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5%, 4%를 보증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걸 그러네요. 복리로, 복리로 환산한다고 하면 한 3.75% 정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5% 4%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연금으로서 수령할 때도 굉장히 괜찮죠.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들거든요. 아, 그래도 저축은 하셔야죠. 그럼 그래도 이제 실제로 만약에 말씀 주신 연금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네. 얼마만큼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익은 보시면은 수익은 최저 보증으로 제가 이거는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그 표 그대로 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를 하시면 이거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잘 유지를 하시면은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인데 20세, 30세, 40세 기준으로 월납 2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상품이 많이 할수면 많이 할수록 추가적인 보너스가 여 뒤에 또 숨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금액은 2,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월납으로. 최저는 10만 원부터 또는 5만 원부터 10만 원부터 가능하신데요. 20년 납했을 때 원금만 봤을 때 4,800만 원이죠. 4,800만 원인데 65세에 수령을 한다. 일반 공실 2.5%. 2.5% 주는 우리 공실연금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도 2.5% 준다고 가정하면은 최저가 6,200 공실로 했을 때 1억 3천 1억 300 정도 되고요. 20살 기준으로 최저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5% 4%로 보증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1억 2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최저 보증. 네. 그 연금을 개시했을 때 최저 보증. 옆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일반 공시율 연금 옆에 보시다시피 일반 공시율 연금 쭉 나와 있죠. 가로 쓰은 최저 금리입니다. 공시율 연금의 최저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 있고 최저로 보증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 보증과 변액과의 저희 그 변액 5% 4%의 상품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외에도 아까 말한 중도인출 추가납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연금이 쌓여 있는 그 보증 금액이 나중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돼서 연금을 타면서도 그 계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연금을 타는 시점에 장기간 병 상태가 되면 내가 받기로 한 연금의 2배가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게 변액연금은 지금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이제 연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문의가 좀 많았는데 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달러에 대한 달러 수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4%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전 세계 통화 가치입니다. 근데 요즘에 달러 종신보험이 굉장히 뭐 연금 중요한데 왜 종신이냐? 뭐 종신보험 맞습니다. 맞는데요. 요게 그 7년 납, 10년 납, 15년 납 이렇게 있는데 20년은 뭐 잘 하지 않고요. 7년만 내도 100%의 그 해지환급이 나옵니다. 납기가 납기네. 짧으니까 가입하고 나서 뭐 유지를 하는데 부담이 일단 없겠네요. 네. 납기가 짧아서 7년만 해도 100% 이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 그대로 고정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쭉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달러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IMF 외환위기 때부터 뭐 미국발 금융위기, 뭐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9.12 사태 이런 거 있지만은 그때마다 달러가 변동이 심했지만은 우리가 유학자금을 보낼거나 여행을 할 때도 이 달러 수수는 은행보다 좀 더 저렴하게 보험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과세 복리의 예금자 보호법 가능합니다. 달러인데도 비롯하고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인 그 종신보험인데요. 이거 왜 종신보험이 생뚱맞게 왜 나왔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시간 관계상 강의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요게 어떻게 이 달러 종신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내가 연금을 100만 원을 하겠다 하면은 50만 원을 연금을 들고 50만 원을 달러 종신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이나 10년 있다 만기가 됐을 때 요거를 해지해서 추가납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저를 아는 수많은 이 연금을 제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시청자님 고객들이 오히려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연금보험 준비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면은 노후 준비가 더 든든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달러 효과 그리고 펀드 변액의 효과, 최저 보증의 효과, 그리고 달러 효과 추가 2개를 콜라보 이렇게 변합시켜서 짬뽕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한다면은 단 1%라도 좀 더 큰 그 미래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가 너무 걱정이잖아요. 60세 은퇴를 하고 뭐 100세 시대, 120세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거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사실 스스로 현재를 잘 준비해야 하지만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설계 가장 언제가 빠르신지 아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설계 바로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기왕이면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비교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